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토요타의 중심 모델,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캠리 하이브리드인데요. 시스템 총 출력 203마력을 바탕으로 무난한 주행 성능과 또한 막강한 주행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그런 캠리 하이브리드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어떤 매력들을 보여주게 될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는 별도로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개발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범퍼와 에어로핀과 같은 요소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미흡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요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윈드터널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F1팀이 자사 설비를 쓰지 않고 도요타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한 전례를 생각해보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작년 진행된 내구 레이스에서 도요타 팀이 아우디를 꺾고 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하이브리드 기술력 역시 이와 같은 노하우에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캠리와 차이점이라면 전후면에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이 적용됐고 측면부에 배치가 추가된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윈드실드에 소음 차단 필름이 추가됐고 언더커버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실내 역시 일반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계기판의 타코미터가 하이브리드 전용 사양으로 변경됐고요.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는 에너지 흐름도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어 레버 뒤편에는 열선 버튼 이외에 에코 모드와 EV 모드 버튼이 추가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내비게이션이나 버튼 구성은 동일합니다. JBL 10개 스피커나 10개 에어백 구성 역시 동일하게 탑재된 모습입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구성 역시 동일합니다. 배터리 냉각을 위해 공기 흡입구를 갖추고 있지만 특별히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배터리로 인해 트렁크 공간이 436리터에서 370리터로 축소됐습니다. 뒷좌석 시트 폴딩 기능은 지원하지만 절반만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캠리 하이브리드는 단일 트림만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910만원 높은 4,300만원의 가격을 갖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캠리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차체 강성능이 좋아진 만큼 조금 주행 성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D레인지를 기초로 B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에서 주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선 가속 페달을 밟고 차가 달려나갔을 때의 느낌, 아무래도 2.5L 엔진을 사용하는 기본형 캠리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출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모터가 서포트를 하면서 차의 가속감을 조금 더 끌어내주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조금 더 나은 가속을 보여주는 만큼 시스템 총 출력이 구현되고 있을 때 이때는 거의 3리터급 모델과 조금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3리터급 UHC 엔진에 비하자면 소폭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한데 마력감에 있어서는 충분하고 토크 쪽에서는 그보다 살짝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엔진 출력은 158마력, 최대 토크는 21.6kgm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졌을 때 이때의 총 출력은 203마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해서 차가 달려나갈 때 실질적으로 가속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이와 같은 가속력을 바탕으로
시속 195km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실질적인 속도 등을 감안한다면 시속 180km 정도에서 리밋이 걸린다고 보시면 맞겠네요. 아쉽게도 개츠키에서는 시스템의 개입으로 인해서 측정이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체감하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특징이 있다면 현재처럼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차가 조금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터리의 무게 증가에 의해서 조금 이 묵직한 그런 느낌이 운전석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본다라면 기본 캠리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무게에 의해서 아무래도 운동 성능이 소폭 처지기 때문에 핸들링 자체는 기본형인 캠리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참고로 코너링 때 나타나는 운동 특성은 언더스티어가 조금 강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조금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이제 그 도요타 혹은 이 렉서스 일부 모델들의 경우는 VDC가 꺼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캠리 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어떤 스티어 특성이 나타났을 때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차체를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어떤 주행을 하면서 크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코너링 퍼포먼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처럼 부드럽게 코너를 돌고 있을 때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상당히 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뭐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이어가 이 무게를 받아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형 캠리 같은 경우도 215mm급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물론 뭐 타사의 경쟁 모델들도 같은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의 거동이라든지 무게 등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라면 한 사이즈 정도 키우면 운동 성능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컨셉 자체가 어떤 연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라면 운동 성능 부분에서 타협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급하게 밟았을 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성상 초기 리스폰스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반에 충분한 제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제동 성능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그 차체 강성의 향상을 들고 싶은데요. 기존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뭐 퓨리우스 등과 비교를 했을 때 강성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주행 질감 또한 탄탄한 차체에서 오는 어떤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면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갖춰야 될 그런 면모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EV 모드의 활용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사실 그 국산 현대차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EV 모드의 활용 시간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속 20km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이때부터 엔진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현재 이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시속 60km 언저리에 있을 때 이때까지 EV 모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체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행 연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합적인 연비가 리터당 16km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주행 연비가 17km를 넘어선다는 것이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리터당 15km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속 주행을 해봤을 때 이때 연비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막히는 구간에 있을 때 이때 하이브리드의 진가가 조금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 대한 어떤 그 빈도가 조금 더 많으신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택하셨을 때 가치를 바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형 캠리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약 1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많아서
어떤 이런 그 가격 차이를 연비로 상쇄할 수 있다라면 하이브리드 쪽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나가는 느낌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난데요. 반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조금이나마 나은 운동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네, 기본형 캠리를 구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치 부분, 특히나 이제 토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그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면모를 이 캠리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만난 캠리 하이브리드. 적어도 이 차가 타겟으로 하는 고연비 추구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막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디젤 모델들이 상당히 강세지만 여전히 시내 주행에서만큼은 하이브리드를 따르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물론 디젤의 이점이 살아나긴 하지만 시내 주행이 많은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하이브리드를 택하셨을 때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무엇보다 정체 구간에 있을 때 특히 뭐 60km를 내외로 하는 그런 환경에서조차 모터만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은 캠리 하이브리드가 갖는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소폭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차량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경제성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대한 그 가치만큼은 충분히 해내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반면 타이어 사이즈 정도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전반적인 주행 성능 역시도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토요타의 중심 모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곁들여진 캠리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